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스타 장관이 장관직을 내던지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라서자마자 뉴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한동훈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한동훈일까? 잘생겨서일까? 공부를 잘한 천재였기 때문에 그럴까? 옷을 세련되게 입고 있죠. 옷을 잘 입고 있어서 좋아하더랄까? 의원들에게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대응하고 답변을 해서일까? 정치판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치 구단인의 정치 기억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온통 정치판은 한동훈 얘기뿐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방송이나 신문에도 그저 온통 한동훈 얘기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동훈이가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한동훈은 깨끗하다. 한동훈은 정직하다. 한동훈은 정치적인 빚이 없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혐오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걸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기존 정치에 대해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겠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배지만 달고 있다.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김남국이, 윤미향이, 최강욱이 그 못된 짓을 봐왔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크게 눈을 뜬다면은 송영길이, 이재명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볼 낯이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들을 통해서는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반증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의 실제 대표로서 한동훈이 등판을 했습니다. 언론들과 정치를 이끌어온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가 한동훈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놓여 있다.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와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산 대통령과의 관계다. 또 김건희 특검이 눈앞에 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동훈을 평가는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들이 한동훈의 미래, 정치적인 미래와 함께 국민의힘의 진로,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 여부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들은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가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한동훈이 스스로 독배를 자청을 했다. 대선에서의 기대감을 스스로가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고 혼탁한 정치를 봐야 하는가라는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판에 정치 경력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300여 명의 의회 의원들로 일하고 있습니다. 3선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지요. 12년입니다. 4선, 5선이라면은 20년 이상 정치판에서 의사당에서 정치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들이
우리의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왔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장만 한번 살펴보죠. 이번 회기에서의 국회의장들 문희상, 박병석, 그리고 지금 김진표 의장, 국민들한테 존경받았습니까? 한마디로 꼴보기 싫다, 진절머리가 난다, 화면에 얼굴조차 나오는 것이 보기 싫다라고 얼마나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경험을 내세우고 경험이 없다라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자세일까? 정말 이것은 못난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추락 이후에서 동료 시민들의 삶과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옮겨본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까? 경험, 경력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얘기를 꺼내놓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 말,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서민과 약자가 소외되고 있는데 그들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이것이 정치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존 정치인들은 무엇을 주장해 왔습니까? 정말 전혀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비난보다는 오히려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오래 했다라고 절대 자랑할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손에 얼마나 꼽히겠습니까? 한동훈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라는 의미에서의 정치와는 멀리 있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의미의 공공선 추구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참 중요한 얘기죠. 쟁투라는 우리 정치가 항상 싸움의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런 정치와는 멀리하고 있었지만은 큰 의미의 공공선 추구, 어디에 있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20여 년째 일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공직생활, 검사생활 2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헛된 자리가 아니었었다.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의 업무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얼마나 당당한 소신에 찬 말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께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복의 자세로서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배지 달고 의사당에서 서로 싸우고 방탄 옷만 입고 이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20년 전부터 배지를 달고 의사당에 나온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2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공복으로 일해왔다. 이것이 정치, 바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죠.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김건희의 아바타다.
별볼이 없을 것이다라고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데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당이라든가 헌법과 법률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협력하는 기관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그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니 이런 논한 것 자체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겠습니까?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한동훈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표들, 당의 지도자리라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으로 돌려놓겠다. 수평으로 돌려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대통령과 당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장난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 안에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서로 협력 관계, 그런 기관 관계다. 얼마나 바른 얘기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정치인들이 과거에 또 지금까지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동훈의 그 말하는 방법은 유체화법이 아니죠. 빙빙 돌려서 하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들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투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어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원하게 바르게 얘기하니까 깨끗하고 신선하다.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니까 민주당의 대변인이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두렵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두렵고 정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대당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 다 꺼내놓고 고장난 축음기 계속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윤석열의 아바타다, 김건희의 아바타다 비난하는 것 다들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야당이 거칠게 비난하는 것은 당내의 내홍 얼마나 지금 민주당 안에 복잡합니까? 자체적인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늘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정치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겉으로는 협상을 하자. 그리고 뒤로는 자기들의 불리한 것을 다 흥정하면서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반복되는 정치의 형태 아니었습니까? 아주 못된 흥정거래 아니었었습니까? 야합을 하는 우리의 정치였었는데 이걸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에 한동훈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인 소신 아니겠습니까? 꼼수 야합 뒷거래 여야가 이것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타협을 원만하게 했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었지요.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야바위꾼들이 하는 뒷거래, 뒷골목에서 하는 양아치들의 정치의 하나의 흥정 대상이었었죠. 이것은 정치라는 이름을 걸고 뒷거래하면서 서로
나눠 먹기식을 해왔던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추한 정치이고 그것을 바로 잡겠다 하는 것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이 들어서게 되니까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도 아닌데 특검에 관해서는 총선을 흐리게 하니까 총선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관련된 그 독소 조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서로 보완해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당 쪽에서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렸죠. 이렇게 되니까 야당 쪽에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법당국에 한두 사람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사법 처리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협상의 제안으로 또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늘 여야가 뒷꼼수로 거래하면서 정치를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야합하고 뒷거래하는 것이 정치는 아닌데 그것을 정치로 포장해온 것이 우리의 국회의원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보자. 그것을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 한동훈의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적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께 소상하게 앞과 뒤의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면은 우리 국민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얘기하지만은 한 사람도 어느 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뒷거래로 뭘 얻으려고 해왔던 버릇대로 늘어지고 싶은 것이 꼭 붙들고 싶은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기 당 안에 문제가 더 급한데 김건희 특검만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같이 가면은 길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같이 가면은 길이 되는 것이다. 혼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 정치 경험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존 정치인들 말이 아니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같이 가면은 길이 되는 것이다. 같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과 함께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바르게 가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 경험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첫 발을 띄고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 경험, 정치 경력 운운하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그 걸음걸음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정치가 이제는 더럽고 추한 정치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기대해 보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